네, 월요일입니다. 3주 만에 다시 만나보는 박근호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예.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가는지.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걱정을 했죠. 올라갈까 떨어질까가 궁금한 게 아니었었죠. 얼마나 떨어질까.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근데 해외 악재를 좀 약간 우리나라 지난주에도 좀 약간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네. 좀 견조한 모습 보여줬던 게 나름대로 좀 장중 내내 어떤 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 없이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앞으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가능성 열어둬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바닥이냐, 전 세계 우리나라 시장은 뭐 글로벌적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바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종목들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네. 종목들만 보면 그런데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텍스트는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과 속도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장 초반에 12원이 올라서 올랐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의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물론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환율이 올라 있지만 장중 환율이 이제 방향성이 아래로 잡히다 보니까 시장이 그대로 똑같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환율과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금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얼마까지 더 올리느냐, 5%, 6%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내년 1분기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죠. 이번까지는 좀 약간 많이 올리긴 합니다만 예상은 이제 패드 와치 보면 거의 100%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예상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지. 0.7을 올릴 거야. 그럼 올리면 우리가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앞전에서 0.7을 올린다라고 해서 올렸을 때 시장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큰 어떤 그 매크로 리스크는 좀 없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포럼 같은 데 가보면 내년에 만약에 미국 경기에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준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도 조금 내년에 어떤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핑계거리가 좀 생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준다면 우리가 좀 접근해 봐도 될 섹터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될 섹터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박근호의 굿섹터와 새드섹터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굿섹터는 금융주 그리고 새드는 항공주로 가져와 주셨어요. 금융주 예전에 네. 한번 가지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몇 달간의 지금 하락장 안에서도 낙폭이 그리 깊진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금융주 이렇게 딱 찍어서 은행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제 금융 지주자가 들어간 회사들. 그러니까 은행주들. 만약에 전북의 JB 금융지주, 그다음에 대구의 이런 BNK, 부산 쪽의 BNK, 예. 그다음에 DGB 금융지주. 물론 신한지주나 이런 쪽도 실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만 전반적인 큰 시중 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보통 리포트들을 많이 보면 NIM이라고 해서 님이라고 많이 표현된 단어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이제 예대 마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만 사실 이 예금 금리에 대한 금리를 올려줘도 이 예대 마진 좋아지는데 지금 사실 이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출 쪽이 사실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가장 불안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BNK, JB, DGB 이런 금융지주들은 이 배당이 거의 8%가 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보통 7%대는 다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시장이 굉장히 7%, 8% 하루에도 나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확정 수익을 주는 것과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불분명한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은행주들도 많이 좀 가격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이라는 건 싸게 사야지 이제 좋은 거니까 뭐 일례로 코카콜라가 1년에 3, 4% 배당을 한다지만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배당으로 몇십 프로를 받거든요. 뭐 워렌 버핏이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예전에. 자, 일단 뭐 금융업 뭐 은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금융업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도 좋고 어떤 큰 리스크도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어닝 시즌 시작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금융주들도 실적 기대감과 함께 고배당까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도 잘 나오겠죠? 일단 원픽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신한지주가 가장 실적 그 증가세가 가장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일단 배당 쪽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융주주 앞에 영어 달려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정말 세거든요 배당이. 네. 그다음에 뭐 좀 약간 주가 상승을 좀 뭐 원한다 하면 뭐 사실 원래는 지금 보험 쪽 선보사가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장인데 워낙에 매도 압박이 강해갖고 못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이 그냥 뭐 불을 보듯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보험사들 그 중에서 듀레이션이 좀 짧은 선보사들인데 좀 약간 뭐 너무 답답하더라고 시장 대비해서 좀 약간 시장에서 아웃된 느낌? 근데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보험사도 좋긴 하지만 연말 배당을 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지주사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호실적 전망까지 반영되면서 배당 매력까지 갖고 있는 금융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굿섹터는 금융업으로 짚어봤고요. 또 세드는 항공주였죠. 세드 섹터도 한두 달쯤 전에 네네네.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고환율로 인한 환차손 우려를 짚어주셨고 네,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고환율 기조가 대체 언제까지 이어져서 항공주에 악재로 작용을 또 할까요? 예전에 그 월가의 영웅 중에 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환율을 3번 정도만 맞추면 네.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또 어렵다. 개인 투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예. 그렇죠. 환율이 어디가 고점인지는 사실 뭐 제가 그쵸. 뭐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뭐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뭐 전액 자본 잠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항공주들의 상당히 좀 불리한 영업 환경이다. 뭐 환율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예전에는 뭐 달러가 굉장히 세면 사실 유가가 같이 센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원래 이론적으로는 유가는 떨어져야지 원자재들은 떨어져야지 맞는 건데 지금은 이제 두 개 다 세버리니까 이제 항공주들이 굉장히 좀 어떤 사면초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뭐 얼마만큼 더 떨어진다 이거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시장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언젠가는 바닥은 언젠가는 오잖아요. 근데 네. 바닥 찍고 시장이 올라갈 때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소외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뭐 그러한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시장이 바닥 잡고 뭐 반등 줄 때 움직여줄 타이밍에 못 움직이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아쉽지만 네. 뭐 항공주들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굿섹터는 금융, 세드 섹터로는 항공 이렇게 섹터별로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포트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근호의 굿초이스 종목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JTC 가져와 주셨어요. 면세점 리오프닝 네. 쪽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종목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미리 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 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 굉장히 돈을 잘 벌던 기업이에요. 물론 작년, 재작년 실적이 완전 망가지면서 이 투자 주의를 받긴 했는데 네. 올해까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굉장히 리스키해지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하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 유상증자의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JTC를 지분 현황을 보면 대주주 한 명이 60%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하고 자 일단 사후 면세점을 하는 기업이죠. 일본에서 한 2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면세점이 있고 사후 면세점이 있죠. 사전 면세점은 우리가 보통 면세점 가면 많이 써 있는 영어 단어죠. 듀티프리라고 써 있는 예. 게 이제 사전 면세점이고 이 사후 면세점은 이제 텍스프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텍스 리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 때는 그냥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리펀드를 받죠. 그게 이제 사후 면세점인데 지금 제가 이 JTC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거는 딴 게 아니라 엔저거든요. 엔저. 그러니까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지금 이제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 일본으로 가서 좀 일본행 비행기표가 뭐 동이 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이렇게 별로 포인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엔화, 뭐 유로, 파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과 일본 쪽에 정말 이 쇼핑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쇼핑에서 뭐 직다이렉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물론 뭐 항공사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굉장히 좀 많이 망가졌던 이 일본에서 25개의 사업 면세점을 갖고 있는 JTC가 올해만 고비를 잘 넘긴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전에 이 가격을 간 적은 사실 뭐 상상도 하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예. 네,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었었는데 점점 뭐 좋아졌다가 아니라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 네. 좀 많이 조용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 뭐 저희가 뭐 길게 보는 건 아니니까 JTC 가격 목표가 일단 목표가 5,000원, 그다음에 로스컷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C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500원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JTC를 저희가 내일장 공략주로 알아봤는데 지금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는 점도 짚어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좀 꼭 확인해 나가시면서 네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슈가 있었던 섹터와 종목들 더 있었죠. 종목별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저희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고스탑으로 오늘장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카카오 그룹주 빼놓을 수 없겠죠. 카카오 뱅크까지 저희가 그룹주들 앞으로 더 짚어볼 거고요.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은 관련 기업들 한국정보통신 상한가 반대로 급등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오늘 2차전지 폐배터리도 좀 잘 갔습니다. 에코프로 상승에 원익 P&E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중에서 카카오그룹주를 먼저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네. 두 종목 다 불이 켜졌습니다. 네. 카카오. 네, 저는 카카오 그룹주들이 예. 꼭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고 의견을 드리고 카카오뱅크는 스탑 의견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 주말 동안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이 사태가 카카오한테 저는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한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유성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피스톤에 들어가는 100원짜리 피스톤 만드는 기업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에 이제 굉장히 노조가 좀 강성이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강력 대응하면서 뭐 회사 그냥 접어버리겠다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주주분들은 아마 다음 날 이거 하한가 갈 거라고 100%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상한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날 상한가를 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성기업이 만드는 피스톤 링이 없으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못 만든다. 이 기업이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시장에서 오히려 부각이 된 거죠. 그만큼 카카오가 중요한 그쵸. 기업이다. 카카오를 사실 단순히 뭐 메신저라고 하면 사실 대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병원을 가더라도 뭐 다음날 몇 시에 예약입니다. 다음날 또 뭐 이렇게 뭐 계속 오기도 하고 뭐 보험이 만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카카오톡 지금 이제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오늘 카카오를 보면서 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틴다는 생각을 했었고 다시 한번 저는 시장에서 좀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이게 뭐 불과 뭐 200억, 300억 영업 손실을 낸다라고 해서 카카오 주가가 이것 때문에 떨어지겠지.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카카오가 시장에 굉장히 세게 한번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카카오의 수급이 바뀌면서 오늘 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 나왔는데 개인들만 다 엄청 사더라고요.
근데 수급이 바뀌면서 내일부터 주가가 올라가겠지, 뭐 상승 발전하겠지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사용자들이 잠깐 어떤 불편함을 겪은 것을 카카오 입장에서는 저는 내부적으로는 웃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오늘 진짜 빠지긴 했고 다만 오늘 좀 대량 거래가 좀 많이 터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카카오 주가를 결정짓는 건 카카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네이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네이버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당연히 내일 오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사실 우리가 보통 뭐 카카오뱅크를 뭐 은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핀테크의 IT 기업으로 볼 것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카카오뱅크 바로 밑에 있는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기업이 아마 기업은행일 거예요. 네. 그 위쪽에는 아마 우리금융지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은행이다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죠. 기업은행이 카카오뱅크보다 시가총액이 낮은데 1년에 2조 원을 봅니다. 작년에 2조 원 훨씬 더 벌었죠. 카카오뱅크 10분의 1 정도 아마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자, 은행주라면 말이 안 되고 작은 핀테크 IT 기업이다. 그럼 뭔가 혁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혁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씌웠던 어떤 그 콩깍지가 지금 벗겨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벗겨져도 한참 많이 벗겨졌죠. 그래서 글쎄요, 뭐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나쁘다 좋다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카카오, 네이버 그러면 시장에 어떤 그 경쟁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다 그러면 뭐 어차피 대체 불가 종목이니까 뭐 이렇게 시가총액 이 정도 타당하다 비싸다 싸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올라가면 그룹주가 다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카카오는 굉장히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둘째 치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좀 뭐 굉장히 많이 비싸서 일단 같은 카카오 그룹이지만 좀 약간 상반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좀 바닥을 모르고 빠지던 카카오라서 보유자분들이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내일장에 대해서 카카오는 그 의견 주셨고 뱅크는 또 아무래도 카카오페이도 별도로 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은행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은행주로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다른 은행과 차별화 전략을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스탑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걱정 많으셨던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네옴시티 관련주도 좀 많이 담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종목 한번 체크해 보죠. 네. 네, 한미글로벌. 오늘 언론사 단독 보도가 나왔죠. 네옴시티 빈살만 네. 방안 무산되는 거 아니냐. 정말 기대감이 커가지고 담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빈살만 재산을 다 그 활용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네. 2,500조라고. 그렇네요. 뭐 물론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아도 저희 나라 주식을 다 살 수 있죠. 예. 거래소만 한다라고 하면. 한미 글로벌 뭐 예전에는 굉장히 그 조용한 기업이었죠. 정말 한 10년 동안 시세를 제대로 준 걸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로 뭐 굉장히 좋은 회사죠. 뭐 한번 아는 대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주 예전으로 가면 타워팰리스, 그다음에 최근 거는 롯데월드 타워, 네. 그다음에 뭐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저기 남해 그 사우스케이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의 어떤 뭐 랜드마크죠. 마리나 세이 벤즈, 마리나 베이스엔즈. 베이스엔즈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 뭐 이렇게 많이 했죠. 뭐 직접 뭐 짓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디다 뭐 건물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하면 기획서부터 타당성까지 또 그 감리까지 다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오늘 저는 그 현대건설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한미글로벌은 오르기나 했지 현대건설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이게 사실 현대건설이 빈쌀만 안 온다고 이게 8% 9% 빠질 종목인가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지금 뭐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 한미 글로벌이 사우디에도 분명 이게 법인이 있어요. 지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혜가 되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이런 테마주를 갖고 뭐 실적이 뭐 아직 그쪽에서 정가가 안 됐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하나 좀 뭐 나사는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느낌 봤을 때는 최소한 내일은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양보 보여줬고 밑꼬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상에서 내일 좀 한 번 정도 위쪽으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한미 글로벌 네옴시티를 길게 보고 사야지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테마주에서 이렇게 큰 시세를 준 종목군들을 뭐 따라잡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내일 주가를 하루만 좀 예측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물었을 때 저는 뭐 고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글로벌은 좀 많이 올랐는데 현대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그쵸. 악재를 좀 같이 얻어 맞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빈살만 안 온다고 빠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에 더해서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저희가 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옴시티에 이어서 지금 원자재 관련 시장에도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히토류 관련주 동국 R&S입니다.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나섰죠. 네네. 두 자릿수 상승하다가 상승분을 좀 많이 줄여냈습니다. 잊을 때마다 나오는 히토류 관련주 그쵸. 어떻게 보실까요? 히토류 관련주가 뭐 사실 연속으로 계속 올라간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너무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뭐 2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한테 중국 쪽 소재 쓰지 말라고 하면서 네. 일단 뭐 어떤 중국 걸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미국이 쓰는 뭐 기사들을 많이 보셨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유니온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주 있긴 하면 동국 R&S는 사실 히토류랑은 사실 큰 관련 없죠. 근데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히토류 호주 쪽에 이제 광산하는 기업 ASM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량도 지금 뭐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호주 ASM이라는 기업인데 그 ASM이 그 히토류 공장을 우리나라 청주에 짓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국 R&S가 조금 같이 어떤 공장을 짓는 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이게 동국 R&S 종목 자체가 히토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죠. 네. 일단 내일 시장이 사실 이런 테마주들은 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내일 시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오늘 거래량 너무 화끈했고 윗꼬리도 좀 달았기 때문에 내일 나올 물량 좀 미리 소화를 좀 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일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좀 상승세 이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하락 구간에 좀 상승을 주도하는 해지 테마주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테마주는 시장이 좋으면은 안 되죠. 테마주는 시장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또 이슈를 타고 급등한 유니온 머티리얼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예. 예전에 히토류가 시장에서 이슈됐을 때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참고하면은 거의 정답은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단발성 이슈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짜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주들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글로벌 짚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난주부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이 있죠. 이 종목 짚어볼게요. 네, 다음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지난주 상한가에 오늘도 23%대로 급등했는데 7%까지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P2E 게임 관련주들 정부 정책 이슈를 타고 또 지난주부터 상승했는데 네. 뭐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면 좀 신뢰성이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뭐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주가도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지난주 상한가는 굉장히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올랐다가 좀 윗꼬리 좀 달긴 했는데 예. 자, 뭐 여러 가지 전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위메이드에서 하는 뭐 위믹스도 사실 코인이잖아요. 네. 코인인데 지금 코인 쪽에서 사실 이게 뭐 한 5월 달, 6월 달쯤 좀 반등 시도 나오다가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뭐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무겁게 만든 게 이제 테라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위믹스 자체도 좀 약간 뭐 모럴 해저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분이 좀 나와 있었었죠. 근데 뭐 위메이드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위메이드 맥스만 좀 약간 움직였었는데 위메이드 맥스 실적을 보면 뭐 지금 실적 따질 때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이 위메이드 계열사 중에 하나랑 거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위메이드 맥스가 뭐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려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만 뭐 이거를 위메이드가 뭐 한다라고 해서 예전 동남아에서만 사실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미르가 그 위맥스는 유럽이나 미국 쪽 이 선진국에서 거의 이 게임이 흥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이거 게임하면서 좀 돈 벌려고 했던 뭐 그런 어떤 유저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P2E가 아직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좀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뭐 좋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뉘앙스는 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지금 뭐 이틀 연속 뭐 올랐고 일단 수급도 조금 이제 기관 수급은 이제 더 이상 빠질 수급이 없어 보이고 외국인들 조금 사고는 있는데 좀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또 주가도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뭐 제일 좋은 호재가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물론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주가가 뭐 적정 주가냐 아니냐를 논할 타이밍은 아니고 굉장히 좀 한번 누가 이제 톡 건드려 주면 굉장히 가볍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긴 합니다. 예전 주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위메이드가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좀 좋았겠는데 위메이드 맥스 혼자 움직여서 좀 약간 버거웠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내일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 쪽에 무게감을 좀 두고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메이드보다는 위메이드 맥스 네네, 그쵸. 쪽으로 네. 그렇죠.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위메이드 맥스는 그 의견 주신 걸로 저희가 네. 이해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타 게임주들은 뭐 다른 모멘텀 없을까요? 겨울에 좀 방학 시즌도 몰려 있고. 그쵸. 지금 펄어비스 주가 같은 걸 보면 예. 사실 이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가 스타트를 끊긴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막 도깨비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그 호응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이 펄어비스 빠지면서 주가가 흔들릴 정도의 뭐 흐름까지도 거의 빠진 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네. 사실 뭐 그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죠. 그 지금 나쁜 건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뭐 좋아질 수 있느냐인데 뭐 지금 우리나라 펄어비스 하면 뭐 게임주들 중에 3대장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이 도깨비 작년에 도깨비 보고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앞으로 나올 신작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뭐 도전할 신약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 NC 소프트도 뭐 사실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밑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라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과 올라갈 명분이 있는 것은 좀 약간 다른 얘기다. 그래서 올라갈 명분이 있는 기업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건데 게임주들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일단 상승에 대한 어떤 명분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에 더해서 저희가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고앤스탑으로 전략 꾸려 나가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과 3주 만에 만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궁금한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공개 갈까요? 방송 자주 하는데 예. 뭐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별로 그런가요? 없으신가 예.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그 종목보다는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리포트 뭐 보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근호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없어서 좀 매주 네. 뵐 수 있겠네요. 아, 크리스마스 신정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좀 네, 슬프네요. 아쉽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